신차를 가져왔습니다. 기아에서 나온 K8. 자, 오늘은 기아에서 나온 새로운 대형 세단이죠. K8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 영상에서 이 K8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블로그를 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영상들을 보시면 겉의 모습이나 아니면 세세한 옵션 트립들 같은 거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정비성과 관련된 부분, K8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들어간 2.5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륜 8단 미션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우리 차주님께서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오일 감소 부분 때문에 그게 국회에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린더의 변형이라든지 열 변형, 아니면 피스톤의 드레인 홀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개선된 게 좀 많이 나온다, 어떤 게 문제다라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힌트 측에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신차는 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 엔진들은 그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을 공유하잖아요. 이 차는 가솔린 4기통 GDI고요.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신형 그랜저와 비슷하게 마르모꼴로 되어 있는 앞에 그릴 모양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려지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 패턴이 앞으로 현대기아에서 이 몰고 갈 그런 패턴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2.5 엔진이기 때문에 18인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현대기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245, 45, 18 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앞에 원피로 된 싱글포트 방식의 캘리퍼, 다이아몬드 커팅된 휠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투명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도색을 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굉장히 비싸요. 가공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기는 좋은데요, 나중에 이 투명 이 도료가 벗겨지거나 이렇게 되면 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관리가 필요한 휠입니다. 또 달라진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아는 현대가 기아의 모기업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생각이 드는 내용이 뭐냐면, 기아차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현대차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현대차보다 디테일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게 현대와 기아의 어떤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서는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디자인, 크기, 옵션, 이런 것들로 소비자에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형 그랜저 대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K7 프리미어 대비해서 차체 전체적인 전장, 그리고 휠 베이스 있죠? 휠 베이스가 훨씬 넓어요.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의 공간이 굉장히 넓고, 고속에서의 고속 안전성, 항속 주행에서의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 굉장히 좀 장점이죠. 이게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도 그렇지만 휠 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뒤쪽도 풀 LED죠.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기하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테일 램프의 어떤 그런 모양들보다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뽑는 것 같아요.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K8. K7하고 사실은 파워트레인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동차 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높은 그레이드의 차인 것처럼 만든 것 같아요. K7보다는 K8이 좀 큰 차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자, 그리고 얘는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기아에서 새로 나온 엠블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기아 자동차는 차는 그래도 디자인은 잘 만들었는데 엠블럼이 다 깎아먹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있었던 그 기아의 엠블럼보다는 훨씬 나아요. 요거 칭찬해요. 자, 그리고 이 차 엔진을 한번 보시죠. 자, K8의 엔진룸입니다. K8은요, 그 엔진 트림이 세 가지예요. 가솔린 2.5 스마트 스트림 3.5 V6 GDI 엔진 들어가고, LPI도 나오거든요. LPG 차도 나오는데, LPG 차도 3500cc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LPG 차로 3500cc 엔진이 달린 차가 출시가 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커요. 왜냐면 저는 LPG 차를 선호하는 매니아로서 기존의 3.0 이상으로는 사실은 메이커에서 양산되는 엔진이 없었거든요. 람다3 그것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에요. 똑같은 3.5의 LPG 차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8단 미션, 현대파워텍 8단 미션 똑같이 들어가죠. K8에 들어가는 엔진은 좀 괜찮을까요? 좀 괜찮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영상도 올렸었고, 그리고 실린더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피스톤 링의 어떤 그런 고착 뭐 그런 부분에서 오일 감소 문제를 또 한번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 이번에 그 피스톤 드레인 홀과 관련 부분에서도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린 영상을 찍었는데, 얘는 안타깝게도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GDI 엔진이고요. 가격입니다. 이쪽이 이제 고압 펌프고요. 이쪽에 이제 점막 코일이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점막 코일이 들어갑니다. 4개가 점막 코일 4개 들어가고, 이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싼 거 보면. 그리고 뭐 여러분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장점은 MPI 연료분사 시스템과 GDI 연료분사 시스템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MPI 인젝터 같은 경우 인젝터가 위쪽에 하나, 그리고 요 흡기 매니폴더 아래쪽에 저쪽에도 인젝터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4기통에는 인젝터가 4개가 들어가잖아요. 스마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인젝터가 8개가 들어가겠죠. MPI 방식 하나, GDI 방식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개발한 거는 배출가스의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연비를 잡고 출력을 잡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지만, 이게 하나씩 더 추가가 될수록 로직이 복잡해지고 기계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하네스, 전선 하네스들이나 인젝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 붙으면서 점점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신 기술이 무조건 좋다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팅은 뭐 잘 돼 있겠죠. 좋겠죠. 예,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가변 밸브 요쪽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나오고 나서 한 사이클이 딱 돌아갔을 때 기존에 있었던 어떤 GDI 엔진의 단점이었던 흡기 카본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좀 보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PI 시스템의 장점을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요거는 한 사이클 지나가 봐야 할 것 같아요. MPI와 GD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저속에서는 MPI 시스템 연료 방식으로 하죠. 왜냐면 정속하고 토크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중속하고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MPI가 꺼지고 GDI 연료 분사 시스템으로 갑니다. 더 고속,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고속에서는 MPI와 GDI가 동시에 작동을 하죠. 그리고 어쨌든 뭐 저속이든 중속이든 뭐 고속이든 부하가 걸릴 때는 MPI 시스템이 GDI 시스템을 계속 어시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는 피스톤 드레인 홀이 뚫려져 있는 그 피스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선이 됐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혹시나 오일 감소 부분에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정도가 있는 뭐 OW 뭐 한 40이라든지 아니면 더 예민하신 분들은 한 10W 30 이렇게 쓰시면 연비가 다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일 감소 부분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바뀐 점이 뭐냐면 신형 그랜저 IG로 오면서 차대와 차륜을 지지하고 있는 이 서브프레임 있죠? 이 차 밑에 보면
우물정자식으로 된 서브 프레임이 있는데, 예전에 그랜저 HG까지는 우물정자 프레임이 H 형식이었어요. 일자로 된 거. 그래서 엔진과 이 차륜을 지지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3포인트였었는데 다시 우물정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미션, 그 다음에 뭐 현가 장치나 조향 장치를 이 지지하고 있는 서브 프레임이 우물형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이거 이제 흡기 인테이크 파이프 같은 경우는 터보 차저랑 흡기 인테이크 파이프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블로우 오프 밸브에 들어가는 건데, 얘 근데 막아놨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AGM 배터리가 들어가죠. 이게 서브 프레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서브 프레임이 우물정자로 바뀌면서 이 전판넬에서 인사이드 멤버와 인사이드 패널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보강이 됐고,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척추 있잖아요. 척추, 인사이드 멤버, 사이드 멤버에서 전판넬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개선이 됐어요. 왜냐하면 앞쪽에서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서브 프레임 무게가 다소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게를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겠죠. 엔진 마운트 같은 이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설계한다든지, 좀 알루미늄 비율을 높여서 무게를 어느 정도 맞춘다든지, 그리고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패널 있죠. 이쪽 패널. 예전 차들은 이 휠 하우스와 그 다음에 인사이드 멤버가 연결되는 이 인사이드 패널 부분이 싹 막혀 있었는데, 요즘 차들은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볼트 체결 방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 얘 지금 하나 독특한 게 이 사이드 멤버에서 라디에이터 서포트 쪽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패널이 하나가 좀 두껍게 덧대어져 있네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 실리콘 있잖아요. 구조용 접합재 말고 패널과 패널이 이어지는 이 부분에 이 실리콘 같은 경우도 보여지는 부분은 굉장히 두껍게 씌워져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엔진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내, 운전석 쪽에 실내 조금 설명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이 계기판이죠. 이 계기판이 넓고 좋은데, 이게 이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와일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기차 시대로 어차피 오면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이 부분들을 터치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좀 미래 지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랑 차별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이쪽이 계기판이고요. 이쪽이 공조 장치하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옛날 계기판을 못 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옵션도 많이 들어갔네요. 키가 굉장히 심플하고 질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라고, 이렇게 누르면 키가 이렇게 나오고, 핸들에 패들 시프트 달려있고, 그 다음에 핸들에 이 기아 마크가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로고가 딱 박혀 있는데, 이거 멋있어요. 기아에서 얘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주님은 지금 바로 카우디오 샵으로, 이쪽 대전 유토피아 카우디오 복용동에 있는 이 차주님 같은 경우는 썬팅 하시고 이곳으로 바로 왔어요. 유성 복용동에 있는 대전 유토피아 카우디오 샵으로 바로 오셔가지고 그냥 출고하자마자 바로 그냥 오디오 시스템을 그냥 풀로 교환하시기 위해서 구하신 것 같아요. 실내는 좋습니다.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이쪽 라인이 많이 튀어나왔네요. 그리고 가죽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자, 뒷자리 한번 가볼까요? 뒷자리는 좀 많이 넓어요. 요게 근데 이 안쪽에 고무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에, 손잡이 안쪽에 고무 패드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밀리지 말거나 아니면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 해놨네요. 이 안쪽에 고무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컵홀더 이렇게 달려있고요. 암레스트 뒤쪽에도 이거 패턴을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현대 그랜저하고 비교되기 위해서 뒤쪽에도 공조장치 이렇게 있고요. 워크인 스위치. 예전에 그랜저 TG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건데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인 스위치는 요즘 차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넓어요.
자, 뒤쪽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도 얘를 열면 뒤에 이제 이 트렁크 플로어가 나오는데 이쪽에도 예, 좀 짐을 실을 수 있겠네요. 이런 사일런스 패드들, 이 사일런스 패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게 좀 많이 안 내주거든요. 이게 이렇게 진동하고 잡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사일런스 패드가. 예, 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하나, 저쪽 끝에까지도 네, 굉장히 많이 써준 거예요, 사일런스 패드를. 예, 이게 군데군데 조금씩 군데군데 이렇게 써줬거든요. K8은 굉장히 많이 써줬네요. 이런 데도 좀 넓게 좀 해주지. 이게 얌생이 리어 패널 쪽도 네, 깔끔하고요. 네, 이 패턴이 뒤쪽까지 이 중간까지 일체감 있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얘는 세모가 위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른 리뷰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겉모습이라든지 외관, 내관, 네,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옵션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을 텐데 저는 정비를 계속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전 정비가 좋아요. 그래서 파워트레인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에서 새로 나온 K8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